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에서 AI 경진대회 챌린지 위드 챗 GPT가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가 대구 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우체국이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에서 크리스마스 시 판매 모금을 위한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개선을 위해 여수 마이스업 포럼을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공간별로 뚜렷한 컨셉을 담은 복원안이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청 본관은 항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원형 복원 전시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상호관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관, 도청 회의실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강당으로 탈바꿈합니다. 역사, 교육, 그다음 소통이 어우러진 다층적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각 관별 콘텐츠 성격에 따른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본관에선 열흘간의 항쟁을 대형 화면으로 재현하고 외벽의 탄원과 시민군 모집 방송실을 AR로 구현해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청 정문에는 시민군의 지프차를 전시해 관람객들이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황실 총기 체험 전시는 삭제됐고 국가폭력 설명과 보도 검열관실 관련 내용, 책임자 처벌 내용 등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살아남아서 상무대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이 150,000명입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 정도를 기릴 수 있는 추모비 정도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 설치와 한강 작가의 콘텐츠 활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고 당시의 사진에 있는 그대로 보관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복원안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 10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AI 경진대회 챌린지 위드 챗 GPT가 개최됐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된 AI 경진대회 챌린지 위드 챗 GPT는 직원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선에서 발표된 과제들은 실질적인 행정혁신을 목표로 한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법령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어공 도우미 플랫폼과 복잡한 서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챗봇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수한 과제들은 동대문구 행정에 실제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단위 디지털 정부 경진대회 출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생성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행정의 선도 자치구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와 고창구는 지난 2018년 결연을 맺으면서 농특산물 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에서 자매도시 바로 알기 행사가 열려 고창 군수와 군민들이 마포구 곳곳을 견학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와 고창군의 자매도시 바로 알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마포구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 이번 행사는 고창 군수와 군민들이 마포구를 방문해 곳곳을 견학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구정 현안이 소개됐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군민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고창 군수와 군민들은 13일까지 시인의 거리와 효도밥상 반찬공장, 홍대 레드로드 등 마포구의 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매도시 고창군과 마포구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배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8개 클럽이 참여해 함께 대회를 즐겼습니다. 지난 8일 제2회 마포구청장배 배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마포구 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8개 클럽의 회원들이 참여해 200여 명이 대회를 즐겼습니다. 유공자 표창식도 진행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함께했으며 다 함께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마포구청장배 배구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중랑구가 중랑구민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랑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청에서 기념 예배가 진행된 이후 광장으로 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쁨을 전달하고자 설치된 트리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구청사르로 가는 구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들과 환하게 밝힌 불빛이 올겨울 중랑구민 모두에게 따뜻한 축복과 온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랑구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단은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 22명이 주민참여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주민참여단은 임기 동안 여성 복지,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유공포상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사는 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하고 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함께 이룬 무역 강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기념식에서 CIS, 미래첨단 소재 등 48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수상한 지역 기업들은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 한남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동 준공식을 열고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공간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3개 대학을 1차 선정했습니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 혁신허브동은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 입주 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 예정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용 공간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룸, 회의실,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건물 주변으로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우체국이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기관은 주요 안내 시설물의 신규 설치와 시설물 훼손, 오류 사항 발견 시 신속한 유지 보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읍면 전역에 분포해 있는 주소 안내 시설물의 즉각적인 점검이 어려웠던 불편의 해소는 물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2022년부터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 수치함 5,600여 개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주소 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2024 횡성군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제도를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원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발표와
농촌공간 계획제도의 이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횡성군 농촌공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에 대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강원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강원본부는 시군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며 농촌공간 계획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전국적인 기부 캠페인으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평창군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평창군청 로비에서 모금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는 평창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형 자활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에이드, 누룽지 등 다양한 음료와 다과를 제공했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에서 호명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는 2011년에 창단된 이후 매년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꿈을 연주하는 호명 오케스트라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다채로운 곡들이 연주됐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준비한 신나는 댄스 무대를 시작으로 1, 2학년 학생들로 꾸려진 새싹마당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뒤이어 호명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호두깎이 인형 등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안기현 호명초등학교 교장은 바이올린을 처음 잡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서 크리스마스 실 판매 모금을 위한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증정식은 충북도와 대한결핵협회 충청북도 지부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자 시행했습니다. 모금 운동을 통해 조성된 결핵 퇴치 기금은 결핵 환자 발견 사업과 대국민 결핵 인식 개선, 결핵 환자 지원 사업 등 우리나라 결핵 관리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실은 크리스마스 기부 스토어와 우체국, GS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첨단 스마트팜 기반 시설로 충북형 스마트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작목을 다변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농기원은 노후화된 유리온실만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스마트팜 연구와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 온실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스마트팜 기반 충북형 작물 생산 모델 확립을 목표로 생산 모델 개발, 작목 확대, 에너지 절감, 생산량 예측, 데이터 활용, 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일하는 바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기업과 농가, 상인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전처리와 공산품 조립 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지역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기탁한 성금은 생산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 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라이즈를 통해 청년이 정주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라이즈위원회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이끌어가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고등교육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총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교육감, 대학총장, 연구기관과 혁신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라이스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가 경북에서 나고 자라며 일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만든 유제품을 마신 소비자들에게 배탈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우유와 섞여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품 수거에 나섰고 광주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을 손으로 누르자 주황빛을 띠는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세척수가 우유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40분쯤 발생했고 이 제품을 마신 소비자들이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며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작업자 실수로 생산 라인의 멸균기 밸브가 1초 정도 열려 세척수 일부가 제품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척수는 수산화나트륨이 2.8% 함유된 용액으로 구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도 유지가 일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로 짧게 혼입이 된 사항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일 제조된 멸균 우유 15,000여 개를 모두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고 당시 광주 공장에서 제조된 다른 제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요청을 받은 광주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순천만의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대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경계심이 크게 사라지면서 이제는 망원경이 아닌 가까이에서 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겨울 징계 흑두루미들이 순천만 상공에서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농경지에 내려앉아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개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좀 날아다니고 그리고 전봇대도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좀 곡식들도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지금까지 7,600마리. 전봇대를 뽑아 서식지를 넓히고 먹이 활동을 꾸준히 도우면서 전 세계 생존 개체수의 절반이 순천만을 찾은 겁니다. 특히 올해는 경계심이 사라진 흑두루미가 탐조대 인근 80m까지 접근해 망원경 없이 육안 탐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에 전봇대 15개를 제거해 서식지 30헥타르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가서 순천만 가자. 순천만 가면 너무너무 안정적인 먹이터와 잠자리와 이제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S자 물길을 따라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펼쳐진 순천만이 세계적인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 대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물섬 남해 포럼이 주최 주관했으며 80여 명의 남해 군민과 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과 남해 여수의 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국가 예산 정책과 예산 과정, 한국 메가시티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보안 개선을 위한 2014 여수 마이스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중소규모 마이스 트렌드에 맞춘 활성화 전략으로 국내외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수 마이스업을 위한 원포인트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효연 전남대 교수와 이현진 마이스링크 대표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제주도 문화상은 올해로 63회를 맞이했습니다. 문화상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제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28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 예술부문에서는 현병찬 제주도 한글서예 사랑모임 이사장, 그리고 교육부문에서 서귀포 오석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계 속의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6회 평창송어축제가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다시 겨울 더 특별한 추억 만들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송어를 낚을 수 있는 텐트 낚시를 포함해 눈썰매, 범퍼카 등 놀이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직접 낚은 송어를 회나 구이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평창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방 시군을 중심으로 무료 버스 운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모든 농어촌 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송기섭 진천군수는 무료 버스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이용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거라며 이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